이 영상은 건설 일용 노동자들의 꿈인 퇴직공제부금 정상화를 위한 국민청원을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우선 이번 국민청원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설노동자 퇴직공제부금 자체를 모르실 것 같은데요. 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요? 일단 건설 노동자 퇴직 공제 부금이 왜 필요한지를 먼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노동자들은 1년 이상을 근무를 하게 되면 누구나 다 퇴직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 건설 노동자들은 1년 이상 일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 말 그대로 일용직 건설 노동자이기 때문에 퇴직금이라는 것이 생길 수가 없죠. 그래서 대부분의 건설 노동자들은 퇴직금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건설 노동자들이 그러면 노후 대비를 위해서 투쟁을 쭉 해오다가 1998년도에 처음으로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퇴직공제 부금은 우리 건설 노동자들이 주로 일용직이고 1년 이상 한 현장에서 근무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20년 혹은 한 30년 이상을 건설 현장 일을 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하루 일하면 하루치식 퇴직공제 부금액이 쌓이는 일종의 퇴직금 대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퇴직금을 받기 힘든 건설 노동자들이 노후 대비를 위해서, 노후 생계를 위해서 퇴직금을 적립하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도대체 문제가 뭐죠? 예, 굉장히 좋은 제도이기는 한데 이 건설 노동자 퇴직 공제 제도가 유명무실을 하다는 것이 원인입니다. 왜냐하면 2018년도에 1인당 평균 퇴직 공제금에 대한 적립 금액이 39만 1,000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건설 노동자가 일을 해서 39만 원의 퇴직금이 생긴다는 건데요. 최저 시급을 받는 이 노동자들에 비해서 24.8%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월급을 10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할 때 1년 일하면 100만 원의 퇴직금이 생겨야 되는데 1년 일하고도 지금 현재로 보자면 39만 1,000원 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걸로 어떻게 노후 대책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1년을 쎄빠지게 일을 해도 그렇죠. 약 한 40만 원, 한 20년 일한다고 쳐도 1,000만 원도 안 되는 그러한 돈을 이제 퇴직금이라고 받아가야 된다. 평생 일해서 받는 퇴직금으로 노후 대비가 되겠느냐? 그렇죠. 매우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왜 이런 이유가? 크게 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큰 대규모 건설 현장들도 있지만 요즘에 이제 오피스텔 이런 원룸 이런 건물들이 많죠. 이런 작은 건물들이나 이런 소규모 100억 미만 공사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 퇴직공제부금 제도가 적용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장에서 일을 하는 건설 노동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분들은 평생을 일을 해도 이 작은 퇴직공제부금조차도 적용을 못 받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예, 그뿐만 아니라 이게 한 가지 원인이 더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건설 노동자들이 일하는 현장은 민간 건설 현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퇴직공제 부금은 공사 총 금액이 100억을 넘어야만 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대부분의 이 건설사들이 탈법을 저지릅니다. 이 100억짜리 공사를 뭐 50억, 30억, 20억 이런 식으로 적용이 안 되게 공사를 쪼개게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여러 개로 나누다 보니까 결국은 거기서 수천 명이 뭐 1년이고 2년이고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단 하루도 이 퇴직 일수가 적립이 안 되는 거죠. 실제로 보자면 거의 건설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지금 퇴직공제 부금의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하루에 일을 했을 때 내가 쌓이는 퇴직공제 부금액이 이제 너무 작다는 겁니다. 98년도에 제도가 생겼을 당시에 하루 적립되는 금액이 2,000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2018년도에 4,800원이 되었습니다. 2,800원이 오르는 기간이 20년이 됐던 거죠. 지금
2020년도 또한 2년 3년 동안 흐르는 동안 또 그대로입니다. 또 우리 이제 건설 현장에 요즘에 대형 건설 장비화가 많이 됐죠. 그래서 한 30만 이상의 건설 기계 장비들이 있습니다. 요거를 운전하시는 우리 건설 기계 노동자들은 소위 이제 장비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소위 이제 개인 사업자라는 이유로 요런 적용조차도 또 소외되어 있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건설 노동자가 현장에서 하루 쎄 빠지게 일했을 때 건설사가 하루 적립하는 퇴직공제 부금이 꼴랑 4,800원이다. 그런데 건설 기계 노동자들은 그것마저도 받지를 못한다. 이제 그 말씀이신데요. 너무 정말 적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무슨 건설 노동자들의 노후 대비를 위해서 우리가 무슨 뭐 퇴직공제를 만들었다라고 선전은 하지만 실제로 이게 생색내기에 불과한 거고 결국은 빚 좋은 개살구고 적용받는 사람은 건설 노동자들의 단 절반도 안 된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 그러면 이번 국민청원에서 구체적으로 요구하시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예, 그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 청원 내용은 청원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아주 구체적으로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간단하게 제가 이 표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것만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바꾸려고 하는 시행령이 발표가 됐어요. 입법 예고가 됐는데 여기 정부안이 있고 그리고 건설 노동자의 요구안이 있습니다. 정부는 첫 번째로 이 납부 일액을 5,000원 이상 1만 원 이하로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우리 건설 노동자들의 요구는 뭐냐면 이거 상한선 두지 마라. 그냥 5,000원 이상이라고만 해라라고 하는 요구입니다. 왜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5,000원 이상 1만 원 이하라고 정해 놔버리면 이후에 이 시행령을 바꾸지 않는 이상 10년이 가든 20년이 가든 우리는 또다시 1만 원 이하 이것을 없애라고 할 겁니다. 그때 되면 월급이 지금처럼 똑같을 리가 없고 또 물가 상승률도 그만큼 많이 올랐을 텐데 거기에 비추어서 올라가야지. 건설 노동자들은 이걸 상한대를 주지 말아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10,000원이 안 될 수도 있고 10,000원이 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2년 3년 후에 또 바꿀 거라면 지금 아예 이 상한제를 주지 말자고 하는 것이 우리의 요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적용 범위인데 정부 안에서는 공공공사는 1억 원 이상 그리고 민간공사는 지금 현재 100억에서 50억 이상으로 이렇게 낮추겠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 노동자들의 요구는 뭐냐면 공공부문은 어차피 이게 공공부문이라고 하는 거는 정부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모든 건설공사에 다 적용해라 라고 하는 거고 다만 이 민간공사에 대해서는 지금 100억 공사도 다 쪼개갖고 하는 마당에 이게 50억이라고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공사를 하려고 하면 30억 이상 정도는 공사가 들어가는 대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현재 모든 민간공사에 적용하기 힘들다면 적어도 30억 이상으로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 상한선이 지금 이제 5,000원으로 이렇게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8년도에 10년 만에 이제 800원이 올랐죠. 그리고 그 3년 동안 또다시 계속 지금 동결돼 가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 퇴직공제부금 납부 일액 그 상한선은 법으로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법은 아니고 우리 건설 근로자 고용 개선에 관한 법률이라고 요즘 보통 이제 건설 근로자법이라고 합니다. 이 법의 13조 4만 공제부금의 금액과 납부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상한선은 정부, 대통령 시행령으로 이제 임의로 정한 거고요. 그래서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어떤 노동자도 마찬가지겠지만 내 월급이 오르면 퇴직금도 그만큼 오를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유독 건설 노동자들은 물가가 오르든 자기 뭐 일당이 오르든 상관없이 계속 이것만 받아라 라고 하는 것이 지금 고용노동부의 입장인 거죠.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렇다면 이 건설 노동자들은 퇴직금에 상한선이 있어야 된다. 얼마 이상은 퇴직금으로 절대 가져갈 수 없다. 거의 그런 이야기로 들리는데요. 일반 노동자들이 받는 퇴직금에도 그러한 상한선이 있나요? 아니 없죠.
또 우리 일반 노동자, 일반 기업에서 일을 하는 우리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라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서 그리고 근로기준법에도 있는데 이 법에 따라서 통상은 상한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 보통 한 1년을 일했으면 적어도 1개월치 내 임금 이상을 뭐 얼마를 받아라 하면 그 얼마 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노동자들, 일반 뭐 회사원들, 직장인들은 퇴직금에 상한선이 없는데 유독 건설 노동자들에게만은 반드시 상한선이 있어야 된다. 그 상한선을 꼭 이제 정부가 정해놔야겠다. 그러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너무 심한 차별 같은데요. 이건 너무한데요. 예, 그렇죠. 이게 지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논리를 지금 이 고용노동부 문재인 정권의 이 정부 하에서 지금 고용노동부가 주장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싸우기도 하고 서명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 했지만 국민청원까지 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저희도 그동안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오긴 해왔습니다. 사실 이 제도가 제정되도록 하는데도 1998년도 이전에 그 이제 IMF 외환위기 시절 그 시기절부터 해서 이 제도를 만들기 위한 과정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제도가 만들어지고 2017년도에 우리 건설 노동자들이 이 법을 바꾸고 이런 이제 불합리한 부분들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건설 노동자 3만여 명이 국회 앞에 이렇게 모였던 적이 있습니다. 모였고 그리고 그 속에서 결국은 이 법이 좀 통과가 당시에는 되지가 않으면서 우리 건설산업연맹 위원장, 장옥기 위원장 그리고 당시의 건설노조 전 조정실장이었던 전병선 동지 이런 동지들이 지금 한 3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구속이 된 이런 과정까지 있습니다. 투쟁의 결과를 통해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마지막 지금 이제 관문에 걸린 겁니다. 이 고용노동부가 주장하는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은 국민들의 동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국민청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국민청원을 실제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링크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로그인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국민청원은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그리고 트위터 이렇게 4가지 SNS를 통해서만 온라인으로만 청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개인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고 동의합니다. 이것을 클릭해 주시면 국민청원을 참여하실 수 있는 겁니다. 본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심 있게 이것을 청원을 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평소 본인이 좀 사용하시는 SNS 아이디와 비밀번호 요거를 잘 기억해서 그래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 그 건설 노동자들이 뭐 이런 핸드폰이나 모바일, 컴퓨터에 익숙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우리 자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굉장히 저는 좋다고 봅니다. 우리 자녀들은 이런 그 컴퓨터나 이렇게 모바일 환경에 익숙하기 때문에 말만 하면 알아서 척척 다 해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젊은 동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동료들도 이 도움을 봐주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대신 또 그것도 해주시는 우리 가족분들, 자녀분들 같이 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이 청원운동은 언제까지 진행하는 거죠? 예, 그런데 사실 이게 지금 며칠 안 남았습니다. 저희가 청원을 시작을 했고 이게 한 달간 청와대 게시판에 게시가 되는데요. 4월 1일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는 지금 이 순간 하셔야 됩니다. 네, 건설노동자 퇴직공제부금 인상을 위한 국민청원이 정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건설노동자 퇴직공제부금 제도 개선을 위한 청원운동을 며칠 남지 않은 이 청원운동을 정말 적극적으로 알려야겠습니다. 다른 노동자들처럼 퇴직금을 받고 싶다는 건설노동자들의
소박한 꿈에 공감하시는 분들은 위 링크를 타고 가셔서 국민청원을 동의합니다. 꼭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